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 저 진실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반항심 생기고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아 우리 가영 씨 너무 이쁘네요. 아, 언니도 예쁘잖아요. 왜 그래, 언니? 올해 지금 개나리꽃 다 지었는데 저는 지금 다시 개나리꽃 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언니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개나리를 못 보셨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대신 인간 개나리. 네, 인간 개나리에 여기는 인간 벚꽃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화려하게 입었는데 네. 제가 조금은 좀 울적한 얘기들 아니죠. 왜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우리 가영 씨 그래도 이젠 길거리 나가게 되면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 솔직히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음. 코로나만 아니면 네. 마스크만 벗으면 네. 마스크를 쓰면 못 알아보시고 또 근데 어. 평소에도 화장을 잘 안 하니까 못 알아보시는데 좀 그래요? 꾸미고 나오고 또 마스크를 벗으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특히 지방에 내려가면 더더욱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서울엔 없는데? 서울에는 솔직히 너무 빠듯하고 막 서울은 조금 내일 하기 바쁘지 언제 누구한테 근데 이럴 때 카페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사람들도 지금 여유롭게 온 거잖아요.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여자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가영씨 뭘 맞나요? 김가영씨?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땐 어떤 기분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고 또 남은 한쪽으로는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제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야 너 공인이야. 그렇지. 고민인데. 고민이야. 솔직히 쟤는 갑질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서비스가 뭘 배워가지고 어떠한 카페라도 어떤 데 갔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막 진짜 누가 봐도 막 진짜 이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참으려 하거든요. 저도 공인이니까. 근데 아니 그 정도 공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탈북민 사이에서는 알려진 공인이거든. 왜냐면 이게 이만갑이라든가 그리고 모란봉 클럽에서 이렇게 자그마치 몇 년을 나왔냐고. 근데 자기만이 지금 공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한국에 왔을 때 내가 감히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봤나요? 못 해봤죠. 못 해봤죠. 네. 왜냐면 내가 우리 가영 씨 영상을 봤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영상 봐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밝게 입은 가영 씨한테 이 말 하기가 참 조금 그랬어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저 어린 나이에 그걸 겪었다는 게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죠. 그거는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돌아가실 때 몰랐는데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더 부모님 자리가 더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서 맞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픔보다도 주변의 시선이 더 힘들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 고독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어디 가도 다 부모님과 함께 있던 장소가 많았고 또 북한은 저희 해산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산시에서 또 시가 작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유명한 장소 별로 없잖아요. 북한은 또 그건 다 가면은 다 엄마 아빠랑 갔던 곳이니까 그런 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늘 어디 나가면 또 어머니가 또 워낙 대단하셔가지고 어디 나가면 항상 누구 집 딸. 누구 집 딸 했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없으니까 그거에 따르는 거예요. 저 뒤에 계속 꼬리표가 붙는 맞아요.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북한에 항상 어디 가면은 부모님 뭐 하시니 이것도 먼저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고 지금 부모님 뭐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이런 말 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왜냐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도 싫었고 북한에 사는 게 빨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해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 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고 고향 가족도 다 있어 좋긴 하지만 엄마 부모님이 이게 있는 흔적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떠나는 게 좀 뭐랄까 홀가분하달까요? 그런 느낌이. 단 한 번도 그런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많이 원망했죠.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부모님 때문에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솔직히 저는 고아 된 거잖아요. 진짜 어제 나 혼자 외톨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삼촌이나 이모나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뭐 울타리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울타리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탄탄하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진흙 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무너지는 있는 울타리 같은 느낌?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고맙고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울타리가 항상 내가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젠가 부모님도 맞아요. 부모님이 내 옆을 언젠가 훌쩍 이렇게 떠나신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맞아요. 되지 그래서 않을까. 부모가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저는 부모가 있을 때 착했거든요. 근데 더 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 사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항상 잘하려고 했었고 잘 버리려고 했었고 그래서 조금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때문에 고맙고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조금 그때 생각했던 어딘가 한쪽에는 서러움과 한쪽에 이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많이 원망했죠. 왜 끝까지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근데 사실 부모님이 책임 안 진 건 아니잖아요. 그 정부가 부모님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릴 죽였잖아요.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 저 진실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반항심 생기고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고아가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가영 씨 얘기를 가영 씨 채널에서 본 게 아니라 시랩이라는 채널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그 전에까지 나는 가영 씨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자는 잘 사는 집 애였구나. 또 같이 먹구를 할 때도 잘 사는 집 애, 돈 쓰던 애, 돈을 좀 펑펑 쓰다가 온 애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재수없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시랩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딱 접하면서 내가 저 친구 어린 나이에 얼만큼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저주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내가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그 나라를 또 떠나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의 북한 정부에 대한 저 친구의 감정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에 안 나가고 저는 한국에 와서 이름 물론 바꿨죠. 그래서 저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로.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부모님 뭐 하시니 이름 안 물어보세요. 왜 태국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북한에 계실 것이다 아니면 같이 왔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부모님 북에 계세요 나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뭘 한번 클럽 방송이라는 데 나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싫었어요, 나가는 게. 근데 나가고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부모님 얘기를 하고 나서도 시원하고 자기 이게 북한에 있을 때 그 아팠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북한의 그 정부를 어쨌든 싫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로 밝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서 내 부모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걸 해요. 맞아요. 안 그러면 그 사회를 살아남기가 힘들거든. 맞아요. 나도 그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한국 드라마 보다가 그 잡혀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 북한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살지 못하니까 도망쳐 왔겠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됐었는데 운이 안 좋게 부모님은 거기에 걸려 들어온 거고 진짜 저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할 것 같다고. 그렇죠. 저 탈북민 모든 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 산다는 건 정말로 로또 맞은 인생. 정말 전생에 나라 구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고 대한민국 어느 묘정에 벌써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가영 씨가 북한에서는 늘 정말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고 주눅 들어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이런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친구들도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원래도 밝긴 했지만 저는 사람들이 막 가영 씨는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둠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 언니. 부모가 이제 돌아간 애들은 애가 부모를 빨리 철든다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애가 부모를 잡아먹었다. 저는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재수 없는 년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재수 없는 것 들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세서 부모님 돌아갔다 뭐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팔자 쌤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서 최대한 계속 밝게. 저는 정말로.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많이 괜찮았어요. 아 진짜.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정말 내가 방송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밝힐 수 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진짜 이게 처음에는 진짜 쉽지 않았죠. 그쵸. 어려운 자기를 털어놓는 건 그렇게 어려운 쉽지 일이고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제 채널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아직도. 근데 누군가에 나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해야 되는 얘기니까 하는 건데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지금은 뭔가 지금도 매력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립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내가 새로운 터널에서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어요. 부모님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대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의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또 이렇게 솔직히 누구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택된 맞아요. 방송을 나오고 또 이렇게 방송이 앉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려고 내가 뭐라고 그룹을 나갔고 또 여기 쭉 지금까지 앉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버신 분들은 처음부터 버신 분들은 이렇게 도닥이면서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잘 살아 막 하시면서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브라보 클럽에 나와서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또 그걸 것 같아요. 어딘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조금 그걸로 채워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들이 사랑으로 채워가.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나도 그래요. 왜냐면 나도 내 방송 봤겠지만 내 아이가 아프잖아요. 북한 같았으면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정을 지금에까지 내가 버티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강사라는 직업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데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쪽은 허전했어요. 근데 작년에 유튜브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 네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혼자 방송하고 찍고 강의 다니고 편집하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육아를 하면서. 근데 내심 또 이게 내 자신이 밝아진 걸 내 자신도 느끼거든. 어때요? 우리 가영 씨는?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밝아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언니 아까 그 얘기하면서 저는 언니 그 채널 보고 언니 그 사연을 알았어요. 그리고서 솔직히 녹화하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헤어지지 않아서 언니 정말 그냥 아릿하고 고운 여성이 예쁜 남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예쁜 정말로 살림을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언니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나뿐만 아니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언니 저보다 몇 배도 밝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언니라는 느꼈거든요. 제가 저번에. 근데 저는 방송을 유튜브를 하면서 모란봉 클럽이랑 또 달라요. 모란봉 클럽은 진짜 저희 조금 이미지라던가 좀 또 그 틀 안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진짜 틀이 아닌? 그치. 오로지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내 방송에.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로 어딘가 이렇게 허전한 근데 그걸 조금 채워주는 게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이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혼자 웃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그거 아직 새내기라서 그러죠? 아니 나도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 옆에서 휴대폰 딱 들어가지고 벌써 어제 올렸거나 그저께 올린 영상 조회수 보고 댓글부터 봐.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쭉 확인하고 그다음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세면하고 뭐 일까지 시작하거든. 그걸 보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물론 악플 있겠지만 악플은 무시해요. 그렇지. 좋은 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악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를 좀 더 발전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악플을 하는구나. 안 이렇게. 죽어 얘만은 안 죽은 둬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느끼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잘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마치 부모님이 저에게 명절 잘 보내라 하는 인사 같은 느낌.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더 그 부모의 그런 온기를 느끼는 느낌이라서는 유튜브를 정말로 못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영 씨 사연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북한 사회가 빨리 붕괴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가영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3만 5천 명도 이런 북한 정권의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 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유민주 국가라면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는데 북한 사회는 그 세습과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 뭔가 잘못돼가지고 3대 멸족이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민주라는 게 투쟁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그 사이에 부모, 형제, 내태를 묻은 고향을 떠났겠어요. 그만큼 그 정권이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저는 그래요. 그 고아 13살 고아지만 대부분 저희 같이 그 가족이 정말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없으면 저는 밖에 나가서 똑같잖아요. 조차는 꽃집가 과원에 됐겠지. 갔다가 과원에서 바로 꽃집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를 돌봐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부러움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꽃집이 됐는데 제가 왜 부모님이 이렇게 왜 꽃집이가 돼요? 바로 북한 정부의 그런 정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 있는 지금 많은 꽃집이 고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쵸. 빨리 북한이 붕괴되길 바라면서 우리 가영 씨 지금처럼 정말 힘내가지고 네.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더 밝게, 네. 더 억세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북한 정권에게 복수하는 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영 씨 진짜 누구보다도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예, 고마워요. 누구보다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그 길만이 북한 정권에 복수하는 길이고 또 부모님께 그 어려서 정말 내가 잠시나마 원망했던 부모님한테 사죄 마음을 돌릴 수 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 가영 씨의 대한민국 사회 정착에 힘이 날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에 더 큰 불씨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복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